반갑습니다. 자, 15강, 바로 하겠습니다. 앞에 14강에서 여러분 신경계 구조와 기능 첫 번째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신경계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번 강은 여러분들 말초신경계를 중점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림 있죠?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띄워서 잠깐 인트로를 하는데요. 요 그림 여러분들 뭐 2014년, 15년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SNS상으로 유행했었죠. 그래서 유명인들이 얼음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 그래서 막 다음 사람 지목하고 이렇게 좀 유행을 했었는데 이 얼음을 뒤집어 쓰는 이 행위의 그 목적이라 그래야 될까? 그 의도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본 취지가 뭐냐면 그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이 루게릭병 환자를 이렇게 좀 돕고 뭐 그런 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취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순간 얼음을 뒤집었을 때 겪는 고통이 그 환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유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 루게릭병이 이제 이번 시간에 할 이 말초신경계 관련 질환입니다. 그래서 루게릭병이 이제 운동신경들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망가지는, 그래서 이제 근육이 굳고 이렇게 운동성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병인데, 그것이 말초신경계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학습 내용은 세 번째 말초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중추신경계는 CNS였습니다. 그죠? 그 Central Nervous System으로 해서 CNS였고, 이번에는 Peripheral Nervous System, 그래서 이제 그 PNS.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표현을 이렇게 CNS라고 적으면 중추신경계고, PNS 이렇게 표현하면 말초신경계니까 여러분들 약자를 한번 알아두시면 우리가 소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초신경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약간 복습할까요? 여러분들 이 말초신경계를 우리가 그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면 어떻게 됐어요? 뭐와 뭐로 구분할 수 있죠?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을 뇌신경,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했어요. 각각 12쌍, 31쌍씩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른 구분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기능에 따라서, 말초신경계를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면 이제 여기가 조금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게 사실 여러분들 실제 학문에 있는 모든 폭을 다 다루진 않거든요. 고등학교에는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만 다루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되고 범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있던 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특히 여기가 좀 그런 접소리가 좀 많았었는데, 기능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뭐 어떤 교과서나 어떤 참고서에 보면 이 말초신경계 기능을 체성과 자율로 그냥 이렇게 단순히 구분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구심성 부와 원심성 부로 구분을 하시고요. 방향성에 따라서, 그죠? 구심성부와 원심성으로 구분하시고, 이 구심성 뉴런에는 감각신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심성부에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구분하도록 할게요. 물론 선생님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크게 귀담아 듣진 않아도 돼요. 혹시나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여러분들 감각신경에는 여기 안에는 그럼 체성과 자율이 없을까요? 있어요. 감각신경에도 체성 감각이 있고 내장 감각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수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감각신경은 전부 구심성은 감각 요거 하나만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에 세부적인 것은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구지가 아니라 주로 구분해야 될 거는 이 원심성 뉴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심성 안에서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체성 자율로 나누면 얘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런 그 어떤 이론적인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양해를 하시고, 감각은 조금 따로 빼놓고 구심성이니까 감각은 그냥 여러분 통틀어서 그냥 감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방향성을 좀 유념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주로 구분하는 것은 원심성 뉴런의 체성과 자율을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 주로 구분하는 거고, 기출문제도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율신경 안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성신경은 이제 운동신경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사실 뉴런으로 따지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운동신경이에요. 운동 뉴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기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원심성 뉴런에서 체성이냐 자율이냐를 구분하실 때, 체성신경이냐 자율신경이냐를 구분하실 때, 원심성 뉴런에서 지금 우리 이 범위 내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율성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란 말 자체가 대뇌의 직접적인 어떤 통제 없이 어떤 의식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오토매틱한 의미예요. 근데 이걸 자율성으로 판단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날지 모르겠다, 척수반사, 뜨거운 거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손 떼는 거기에서 예외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성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원심성 뉴런, 즉 운동 뉴런이잖아요. 구심성은 감각의 원심성 운동이잖아요. 원심성 뉴런이 체성신경이냐 자율신경이냐 구분할 때는 이게 저절로 일어나냐, 즉 자율성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면 안 되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가지고 판단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골격근 우리 앞에서 했죠?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체성신경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갑니다.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원심성 뉴런, 즉 운동신경은 전부 체성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골격근이 아닌 다른 부위, 내장이라든지 분비샘이라든지 이런, 하여튼 여기는 다 통틀어서 골격근 아닌 거예요. 하여튼 골격근이 아닌데 연결이 되어 있으면 뭐로 본다? 자율신경으로 보라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원심성 뉴런만 우리가 좀 더 중점으로 다룬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구심성 감각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감각 내에서는. 자, 그럼 원심성에서 우리가 그냥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체성신경계죠. 그래서 뭐 이 운동신경을 체성운동신경 이렇게 얘기해도 관계없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신경이라 표현하면 체성운동신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은 운동신경이라는 표현보다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좀 이렇게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이거를 자율운동신경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율운동신경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자율신경이고 체성운동신경, 그냥 우리가 운동신경이라고 하면 체성신경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자, 얘는 보시면 뉴런이 한 개예요. 물론 얘는 이제 방향성이 원심성이니까 뇌나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쭉 뻗어나가서 반응기 연결되어 있겠죠. 그까지 뉴런이 한 개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들은 몇 개예요, 뉴런이? 두 개죠. 왜? 이 어떤 앞에 뉴런, 신경절 이전, 신경절 이후, 여러분들 이 신경절이란 말은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시냅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신경절이 좀 더 큰 범위이긴 한데 시냅스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절은 시냅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도 보시면 지금 뉴런 사이에 연접한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시냅스 이전 뉴런, 시냅스 이후 뉴런, 그거랑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뉴런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로부터 여기 앞에 중추신경계랑 연결되어 있겠죠. 반응기까지 두 개의 뉴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됐습니까? 두 번째는 체성운동신경은 아까 무조건 어디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무조건 어디? 요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골격근.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체성운동신경이라고 했죠. 체성. 요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골격근이 아니잖아. 이게 골격근 아니죠? 심장에 있는 근육은 심장근이야. 그리고 심장이라는 내장에 연결된 거잖아. 그러면 자율운동신경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구분돼요. 됐습니까? 뉴런의 개수를 가지고 구분해도 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냐 아니냐 가지고 구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명확해요.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 내에서 교감과 부교감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는. 되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물어봅니다. 자율신경 내에서 교감과 부교감을 구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좀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잘 안 보입니까, 이거? 색깔을 녹색으로 할까? 자, 첫 번째 보시면, 아이고.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구분하실 때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기준으로 구분하시냐면 첫 번째는 뉴런의 길이에요. 보세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은 게 교감이에요. 반대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긴 게 부교감이에요. 이겁니다. 첫 번째, 뉴런의 길이 가지고 구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흥분에 전달했던 개념 생각해야 돼. 얘가 신경절 이전 뉴런이고 얘가 신경절 이후 뉴런이란 소리는 흥분의 전달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된다는 뜻이야. 왜? 여기 축상 말단 있고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적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보다 짧은 게 교감, 이전 이후보다 긴 게 부교감. 요걸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신경 전달 물질 가지고 구분하셔야 돼요. 신경 전달 물질 가지고 교감신경이냐 부교감신경이냐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쉽습니다. 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아세틸콜린이란 친구와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근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딱 여기밖에 없어요. 어디야?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상 말단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만 노르에피네프린이야. 나머지는 전부 뭐야? 아세틸콜린이야.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나오는 거,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이나 이후나 전부 다 아세틸콜린. 체성운동신경도 아세틸콜린. 근데 어디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상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 나온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뭘로 구분하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좀 길어요. 신경세포체 위치로 구분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신경절 이전 뉴런은 신경세포체 얘죠. 얘랑 얘. 얘들이 어디에서 뻗어나오냐 가지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그림에는 그게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그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뉴런의 길이 가지고 판단해라. 두 번째는 신경전달 물질 가지고 판단해라. 세 번째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세포체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인 건데 교감신경은 다 척수 중심부에서 뻗어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 그림 있죠? 이렇게 그려놓은 게 뉴런입니다. 뉴런. 얘가 뉴런을 의미해요. 뉴런은 굉장히 단순하게 그린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린 그림을 이렇게 바꾼 거야. 그래서 여기 점이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뭐에 해당하냐? 이게 신경세포체 가지돌기야. 이게 뭐야?
축삭 들리고 여기가 뭐야? 축삭 말단. 됐니? 뉴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다. 그럼 지금 여기 봐봐. 신경절 이전 뉴런이 전부 다 세포체가 어디에서 뻗어나와? 신경세포체가. 척수 중간에서 다 뻗어나와. 이게 척수 중간에 몇 번째 어디 위치에서 나온지 몰라도 된다. 척수 중심 부분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것들은 다 교감신경이야. 그래서 여기서 신경절을 이루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쭉 가요. 각각의 내장기관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부교감이 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뇌의 기능과 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간뇌 지난 시간에 했죠? 중간뇌는 뭐 떠오르라 그랬어요? 눈, 그지? 봐. 동공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어디에서부터 뻗어나와? 중간뇌에서 뻗어나와. 됐니? 그 다음에 연수 봐봐라. 연수 얘들아 기능 뭐 있었지? 심장박동 조절, 호흡운동 조절, 소화운동 조절 이런 거 있었지? 그럼 걔네들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부 다 여기서 뻗어나오는 거야. 자, 호흡운동이지. 폐지 호흡이지. 그럼 여기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연수에서 뻗어나와. 심장 마찬가지. 소화기관도 마찬가지. 전부 다 연수에서 뻗어나온 신경절 이전 뉴런,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 뉴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 어디예요? 척수 끝부분에서도 뻗어나옵니다. 부교감신경은 총 3개예요. 교감신경 하나밖에 없었죠. 교감신경은 전부 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척수에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부교감신경은 어떤 기관에 가냐에 따라 다른 거야. 자, 동공이면 눈, 중내. 그 다음에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이나 순환기관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내장기관이라면 걔네들 조절하는 게 연수니까 연수에서 뻗어나온다.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은 다 척수 중간에서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척수 끝부분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광이에요. 이게 기출이 굉장히 많이 나와. 특이하니까. 척수 끝에서 뻗어나오는 부교감신경은 방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은 어떻게 보면 교감도 척수에서 나오고 부교감도 척수 끝도 척수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감신경이냐 부교감신경이냐 구분할 때 써먹었던 게 3가지예요. 뉴런 길이, 신경전달 물질,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요거 가지고 구분해야 된다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얘들은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눈이나 폐나 심장이나 이런 내장에는 이러한 내장기관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림 보이시죠?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부교감신경은 죽어 있어요. 그 다음 반대로 교감신경이 죽어 있을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서로서로 이렇게 서로서로 어떤 효과를 줄이는, 즉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대시켜요. 근데 그럼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동공 축소. 교감은 심장박동 촉진, 그럼 부교감은 억제. 그러니까 서로서로 기능이 다 반대야. 이런 걸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자율신경계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뭐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 자율신경계 조절 중추는 뭐였어요? 간뇌였잖아, 간뇌. 얘네들이 조절을 하는데 이걸 뭐에 비유하냐 하면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여러분 자동차 생각해봐. 내가 앞으로 갈 때는 뭘 밟아야 돼? 여러분들 뭐 운전면허가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악셀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악셀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차가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두 개 동시에 밟습니까?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 동시에 밟으면 멈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때는 가속 페달만 밟고 얘는 안 밟고 있지. 근데 멈춰야 될 때는 얘를 떼고 얘를 밟아야 돼. 이게 마치 교감, 부교감과 같은 의미인 거야. 즉 여러분들이 싸움 또는 도망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물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양, 뭐 가젤 이런 애들이 막 물을 막 이렇게 마시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사자가 나한테 뛰어오고 있어. 야, 이거 어떤 상황이냐? 목숨을 걸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죠? 그 물 먹고 사자 오는데 왔어? 가는 순간 난 죽는 거야. 목숨을 걸고 지금 내 몸에 있는 모든 거를 내가 도망가는 데 집중시켜야 돼요. 그때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지금 딴 거 필요 없어요. 교감신경은 여러분들 그 어떤 위험 상황이나 긴장 그런 거를 어떤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교감신경이 교감이란 말이 거기서 온 거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 몸에 있는 이것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일단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싸움 또는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장했을 때나 굉장히 그런 어떤 흥분한 세팅한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을 보시면 돼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언제 활성화되냐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쫓아오는데 가젤이 도망가다가 사자가 이제 더 이상 안 쫓아와. 살았어, 운 좋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그런 안전한 곳에서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이제 이럴 때 다시 그럼 내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내가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막 동도 확대되고 지금 소화가 중요하니? 막 이렇게 됐던 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게 부교감신경. 굉장히 릴렉스한 상태.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 좀 비유하면 한 4교시 정도가 여러분들 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도 고프고 이제 급식실까지 뛰어가야 돼.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죠? 종 땡치면 막 뛰어가지고 이제 교감신경 활성화돼. 부교감신경이 언제인가? 점심 먹고 와서 5교시입니다. 점심 먹고 5교시. 여러분 다음 뭐 합니까? 5교시. 굉장히 릴렉스하죠. 그죠? 부교감신경 활성화된 겁니다. 이렇게 서로 기량장애 한다는 걸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 둘 중에 하나만 딱 기억해서 좀 외우면 예를 들어 교감이 내가 놀란 거니까 막 긴장한 거니까 심장도 박동도 빨라지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동공도 확대되고 이렇게 쭉쭉쭉 외우면 나머지 부교감 반대니까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했는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선생님이 이게 따로 특별히 정리까지 한 이유는 사실 이게 수능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초신경, 중추신경, 신경계 문제가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데 특히 말초신경에서 교감, 부교감을 무조건 묻거든요. 거의. 그래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착하면 척이죠. 얘가 뇌고 얘가 척수입니다. 중추신경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자, 심장이 있어요.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 여러분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뻗어나와야 돼? 연수에서 뻗어나와야 돼. 그리고 부교감 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지 이후 뉴런은 짧아. 이렇게 그리면 돼. 얘가 연수에서 뻗어나왔다는 것은 이게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교감신경은 어떻게 할까요? 교감신경 빨간색으로 볼까요? 교감신경은 척수 중심부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 중심부 어디인지는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센터. 이전 뉴런이 짧고 이후 뉴런이 깁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노르에피네프린 어디에서만 나옵니까? 자, 얘가 부교감 신경이죠. 혹시나 해서 적어줄게요. 오렌지색이. 빨간색이 뭐예요? 교감신경입니다. 둘 다 지금 자율신경입니다. 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어디에서만 나와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 축성할 때 여기 그치? 여기에서만 뭐가 나와? 노르에피네프린 나온다. 나머지는 다 뭐야? 아세틸콜린이야. 그래서 표시 안 할게. 됐니? 잘하고 있니? 자,
자, 이제 이번에는 좀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중추신경계, 뭐 척수에서부터 쭉 뻗어나가서, 여기가 어떤 반응기라고 칩시다. 어떤 반응기인데, 지금 방향성이 원심성이에요. 구심성 아닙니다. 감각 아닙니다. 운동입니다. 근데 뉴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체성운동신경입니다. 맞죠? 체성운동신경은 여기에 무조건 뭐라고 적어야 돼요? 뭐라 적어야 돼? 골격근. 오케이. 따라오니? 얘는 체성운동신경이야. 그지? 체성이란 말 안 써도 되지? 됐나? 뉴런이 하나고 골격근이 연결돼 있다.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번에는 방광이야. 방광스 어디 연결돼 있어? 자, 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척수 중심에서 나오면 됩니다. 신경줄 이전 뉴런 짧고 이후 뉴런 길어요. 됐죠? 보경감신경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지. 척수 끝부분에서 나온다 그랬죠.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구분하는 거.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운동신경까지, 골격근에 연결된 운동신경까지 물어볼 수 있다. 요 개념이 오늘 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각각의 내장기관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기량작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그 다음 강 16강은 지금까지 했던 것도 첫 시강에 복습하고 그리고 17강부터는 또 새로운 또 파트입니다. 내분비계. 그래서 호르몬 얘기 나오고 항상성 조절 얘기 하나 나오고 재밌어요. 그때 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